자, 오늘은 2020년 1월 11일 날 봤던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 A형을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1번 슬라이드랑 6번 슬라이드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편집 부분, 그 다음에 도형을 찾는 부분. 파워포인트는 연습하는 방법이요. 도형을 많이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도형을 먼저 많이 찾아서 노란색 그 버튼을 눌러가지고 도형을 편집해 보시고 도형을 바꿔 보시고 그 도형들을 쉽게 빠르게 찾으시면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해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은 파워포인트가 열려 있으면요,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뭐죠? 자, 이 파워포인트 용지를 디자인에서 페이지 설정에 가셔서요, 그쵸? A4 용지로 일단 바꾸시고, 그러면 용지가 커졌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엔터 총 6장 슬라이드를 만드신 다음에 A4 용지로 설정하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2번, 전체 구성의 2번,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슬라이드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집어넣어야죠.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대장 페이지, 쪼병 페이지 있으면 대장 페이지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삽입에 슬라이드 2번을 살짝 보자고 했습니다. 2번부터 6번은 다 똑같은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편지집 문양처럼 찍어 놓자고 했죠. 그래서 블록 화살표에 오각형을 왼쪽 위에서 밑으로 슝 집어넣되, 그쵸? 여기 밑에 조금 남겨놓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거를 가지고 맨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을 맨 위로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첫 번째 도형을 그렸으면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이 색깔을 다른 색깔로 바꾸시고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으로 하시고 두께는 4분의 3 포인트로 바꾸시고, 그쵸?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 이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선택을 해 놓으시면 우리가 앞으로 그릴 때 도형이 이 도형으로 선택돼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댓글이나 보시면 이 부분은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배울 때는 이거 이렇게 안 했는데요. 배우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배우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기준이 되는 거는 이 선생님도 뭐 배워서 하실 테고 저 선생님도 뭐 배워서 하실 텐데 정확하게 ITQ 정답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정답에 여기에 있는 윤곽선은 4분의 3 포인트로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색깔들은 바뀌어져 있으니까 다른 부분들은 그 부분에 맞춰서 조금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기가 배운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 틀리게 배우셨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삽입에 두 번째 도형을 집어넣으셔야죠. 그쵸? 여기 평행 사변형을 집어넣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되 너무 많이 왔나요? 여기는 조금 남겨둬야겠네요. 그쵸? 조금 남겨두시되 얘는요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로 좌우 대칭이 돼 있네요. 그쵸? 얘를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으로 하되 여기에 있는 색깔을 뭐 옅은 색깔로 바꿔주시면 좀 더 보기가 낫겠죠? 얘는 조금 더 당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도형이랑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1층에 깔려있던 애를 맨 앞으로 가져오신 다음에 여기 중간쯤에 조금 올려주시면 되겠죠? 올려주시고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굴림의 40포인트 파랑. 그러면 홈에서 굴림 40포인트 색깔은 파란색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이 제목 부분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슬라이드 2번에 보면 1, 2, 3 주식회사가 가운데에 위치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대장 페이지에 그림을 이게 좀 큰데 여기에 1, 2, 3 주식회사라는 거를 집어넣어놔야 되잖아요. 삽입에 그림에 우리는 문서 폴더 안에 픽처 안에 있습니다. 그쵸? 문서에 픽처 안에 1, 2, 3 주식회사를 갖고 와서요. 그 다음에 여기 색에서 회색을 빼야죠. 빼신 다음에 1, 2, 3 주식회사를 여기 밑으로
로고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 주시고 적당한 위치에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슬라이드 번호 삽입에 슬라이드 번호 멀리급 바닥글을 누르셔도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슬라이드 번호를 누르시고 슬라이드 번호와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체크를 하시고 모두 적용. 이렇게 하시고 슬라이드 마스터를 닫으시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1페이지를 기준으로 얘네들을 2페이지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 있고 그쵸? 1페이지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없고 그래서 1페이지의 배경 서식에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만 하시면 우리는 이제 작성할 준비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1번부터 6번까지 슬라이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자, 1번 슬라이드 바로 가겠습니다. 제목과 부제목을 지우시고 그 다음에 1번 동그라미니 전편집을 해야 되는데 저 모양을요. 삽입 어떤 모양을 갖고 오면 될까요? 쟤는요. 하트? 왜 하트를 생각했냐고요? 한번 해볼게요. 전편집을 얘가 안 되나? 얘를 내려.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어. 그 다음에 얘를 밑으로 내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점을 하나 추가하시는 거예요. 점을 추가하셔서 좀 그렇네. 얘도 또 점을 하나 추가하셔서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가 조금 이렇게 각지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자 일단은요 그림 채우기를 일단 먼저 해볼게요. 키보드의 모양 방향이 같아야 되니까 키보드의 방향은 아예 틀리네요. 그쵸? 이거는 이 하트 모양이 일단 아니야. 그죠? 자, 다른 모양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트 모양이 아니고 어떤 모양이 좋을까요? 요거. 자, 그림 채우기에 키보드를 일단 집어 넣습니다. 키보드를 하나 넣었어요. 자, 여기 이거. 자, 오른쪽에 있는 도형을 그려볼 거예요. 자, 봐봐. 자, 여기서 전편집으로 갑니다. 전편집. 마침 얘네들도 이렇게 생겼잖아. 맞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얘는 좀 둥그스름해요.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일단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조금 옆으로 튀어나왔어.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옆으로 좀 벌어졌어. 그쵸? 그 다음에 하나는 밑으로 좀 내려졌고요. 하나는 얘가 컨트롤 키를, 알트 키를 누르면 고정이 된 상태에서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좀 이렇게 나오고, 얘도 어떻게요? 이렇게 조금 말려 들어가지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입니다. 얘는 조금 뽕긋하게 튀어나와. 그 다음에 얘가 안쪽으로 숑 말려 들어가.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다리 모양으로 나와. 어렵네. 여기서 얘는요, 조금 둥그스름하게 좀 이렇게 말려줍니다. 각진 게 이렇게 좀 이렇게
됐죠? 얘는 좀 더 평평하게 이렇게. 자, 어때요? 좀 어거진가요? 자, 요렇게 일단 만들어 주시면 작은 게 하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렵네요. 어렵네요. 자, 요렇게 선택을 하시고 일단은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도형 효과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를 주면 조금 못 그려도 조금 그렇게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다음에 하나를 복사하신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요?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편하신 대로 좀 이 도형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거를 좀 찾으셔가지고 요렇게 줄이고 요렇게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좀 늘려주면 많이 감점이 되려네요. 저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작게 Shift를 눌러서 좀 이렇게 줄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그쵸? 어렵네. 2020년 전편집 1번은요,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회전해서 적당하게 맞춰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은데 이렇게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 어찌됐건 중요한 점은 전편집에서 비슷한 도형을 갖고 와서 그리되 그림을 집어넣었을 때요. 요 손 모양이 비슷하게 맞으셔야 돼요. 그림의 위치가 조금 비슷하게 맞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그림을 집어 넣으시고 전편집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워드아트 삽입은요. 글상자를 하나 집어 넣으라고 했어요. 그쵸? 글상자를 가로 텍스트 글상자를 넣어서 일단은 입력을 하시고 글씨체를 바꾸라고 했어요. 그쵸? 문제에 보니까 도둠 굵게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 반사를 적용하고 변환을 적용을 하면 이게 자동으로 커진다고 했잖아요. 지금 걔네 도형 그 텍스트 효과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얘가 앞만 늘려도 커지지 않습니다. 글씨 크기는 크기로 조정하는 수뿐이 없는데 여기서는 크기로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력한 부분에서 스마트 아트에서 반사를 먼저 주는 겁니다. 전체 반사 8% 오프셋 전체 반사 전체 반사 8% 오프셋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변환해서 어떤 거요? 갈매기형 수장 저기 있는 모양대로 갈매기형 수장을 선택하시면 이제 얘를 Shift를 누르고 늘리면요 얘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쯤에 F가 오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적당하게 위치랑 크기는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 2, 3 주식회사는 오른쪽 아래에 들어가야 되니까 삽입의 그림에 1, 2, 3 주식회사를 갖고 오시되 색깔에서 회색 부분을 빼시고 얘를 오른쪽 아래에 적당한 크기를 좀 조절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요. 일단은 1번 슬라이드, 첫 번째 슬라이드가 마무리가 되고요. 2번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에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제목 입력하는 거예요. 목차. 1번과 2번과 6번 슬라이드는요. 여기에 레이아웃을 지우고 하자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스마트 팜의 의미라고 하는 도형은 저런 도형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빗면이 있어요. 빗면. 그래서 여기 꺾인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가 그려졌고요. 그쵸? 목차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그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각형이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그쵸?
팔각형이 그려졌는데 글씨는요, 얘가 조금 이렇게 돌아갔는데도 글씨는 바르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상자를 하나 집어넣고 1이라고 쓴 다음에 이렇게 위치시키고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4개를 복사를 해야 되니까 얘는 조금 더 줄어드는 게 맞을 수도 있겠어요. 자, 이렇게 얘네도 조금 더 줄일까요? 자, 선택을 하시고 어떻게 바꿔요? 얘는 굴림의 24포인트. 그러면 굴림 24포인트 검정색으로 바꿔 놓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일단은 복사를 할까요? 쓰기 전에 복사를 합시다. 컨트롤과 시프트를 같이 눌러서 둘, 셋, 넷, 4개로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 숫자를 2, 3, 4.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스마트팜의 의미 두 번째, 세대별 스마트팜 모델 세 번째, 스마트팜 분야 시장 규모 다음 스마트팜의 적용 요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동그라미는 그림을 갖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림 5를 갖고 와서 여기에 자르기 기능을 사용을 해서요. 저기에 있는 눈이 내린 그 초가집을 갖고 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르기 기능을 하되 여기 적당한 위치에 3번과 4번 사이에 집어넣되 크기는 적당하게 좀 조정을 하셔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여기에 1번 동그라미 세대별 스마트팜 모델에 슬라이드 4로 들어가는 하이퍼링크를 적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하이퍼링크가 있죠. 그래서 현재 문서에서 슬라이드 4로 가도록 하이퍼링크를 적용을 해주시면 목차 슬라이드는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슬라이드 3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제목을 먼저 입력하시는 거예요. 스마트 팜의 의미. 그리고 3번, 4번, 5번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글머리 기호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글머리 기호를 첫 번째, 이거는 한글의 문단번호 기능 사용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는 별표 글머리 기호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굴림의 24포인트예요. 굴림의 24포인트 굵게 검정색으로 바꿔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 What is smart farming?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요. 얘가 1수준으로 되는데 여기서 탭키를 누르면 얘가 24포인트가 20포인트로 바뀐다고 했죠? 그리고 얘의 문단 모양은 사각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굵은 거는 없애주시고 요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얘는요.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오타 없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은 1.5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줄 간격을 1.5줄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 도형을요.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여기 텍스트 상자에 자동 맞춤 안함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칸을 이렇게 줄여서 오브 투 이렇게 딱 입력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위치를 시키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밑에다가 한글을 컨트롤 시프트를 같이 선택해서 이 서식을 그대로 복사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입력을 하실 때 여기에 있는 한 단어를 여기 철자를 좀 남겨두시고 스마트 팜 운영 원리 얘네들을 지우면 얘네들 서식이 그대로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온실 및 축사 내 온도, 습도, CO2, 수증 등 생육 조건 설정, 엔터, 환경 그대로 다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옆으로 잡아 당겨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적당한 위치로 좀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요, 1번 동그라미요. 동영상을 삽입하라고 했으니까 삽입이라는 메뉴에 비디오 파일. 그래서 동영상을 집어 넣으시되, 어떻게 해요? 1번 동그라미처럼 크기를 줄여주시고, 위치해 주시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요, 적당한 크기로 하시되, 자동 실행 반복 재생. 그러면 이 숨겨진 메뉴의 재생에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위에 있는, 글머리 기호와 동영상이 집어 들어가는 텍스트와 동영상 슬라이드가 완성이 되겠죠. 자, 4번 슬라이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오면 우리는요, 제목부터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세대별 스마트팜 모델. 그 다음에 이 표를 클릭하시고, 얘는요, 하나, 둘, 셋, 세 개의 열과 세 개의 행이잖아요. 확인. 그 다음에 얘는 표 전체를 선택하고 이거부터 하자고 했죠? 머리글행, 줄무늬행을 없애고, 문제에 테마 스타일 1, 강조 3. 그러면 여기 테마 스타일 1, 강조 3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여기에는 도둠의 18포인트. 홈에서 글씨체를 도둠의 18포인트 검정색. 그 다음에 가운데에 텍스트 맞춤을 중간. 이거를 해놓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해놓고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의 모양을 남겨두시고 입력할 부분만 남겨두시고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를 쓰면 된다고 했죠? 각종 센서, 데이터 수집, 엔터, 네트워크, 연결, 탭, 비상구, 복합, 환경 제어, 복합 에너지 관리, 탭, 네트워크로부터 엔터, 제어 명령 수신 탭, 클라우드 서비스, 스마트 농작업, 엔터, 로봇 지능형 농기계, 탭, 국민이 영상을 통해 직접 원격 제어, 작물의 지상부, 지하부, 엔터, 생육 환경을 자동 제어, 스마트 온실 시스템에 최적의 에너지 관리와 로봇 농작업. 얘는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1.5줄로 좀 맞춰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모양을 보니까 조금 더 띄어쓰기가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고, 웬만하면 엔터로 쳐가지고 다 그 글씨들이 그 크기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맞춰주시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얘네들을 조금 늘려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에 있는 2단 도형을 만드셔야죠. 얘는 양쪽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밑에 이렇게 깔리고요. 그쵸? 하나 이렇게 깔린 상태에서 이렇게 깔린 상태에서 위에 말풍선이 달렸습니다. 그쵸? 말풍선. 각진 말풍선인가요? 그쵸? 각진 말풍선이네요. 각진 말풍선을 이렇게 달아주되 노란색이 오른쪽으로 가 있죠? 오른쪽으로 가게.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시고요. 도둠의 18포인트 검정색으로. 얘는 항상 바꾸셔야 돼요. 도둠의 18포인트 검정색. 위에 있는 부분이 색깔이 틀리니까 다른 색깔로 바꿔주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되고. 자, 1세대. 그 다음에요. 얘네는요. 이거 선택해서 컨트롤 누르고 시프트 눌러서 같이 복사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2세대, 3세대, 2세대, 3세대. 그 다음에 좌측 도형은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죠? 그러면 도형에서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두 개를 그리되 이렇게 얘는요 어떻게 돼 있어요? 좌우 대칭으로 돼 있잖아요. 회전으로 좌우 대칭. 그런데 얘는요 어떻게 해요?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도형 채우기에 그라데이션에 선형 아래쪽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둠의 18포인트 검정색 그리고 기본 구성 그 다음에 하나를 복사를 해서요 밑에 맞추고 Alt를 누르면요 좀 더 부드럽게 도형을 작성할 수 있어요. 특징 이렇게 써주시되 내가 표를 선택하거나 내가 이 도형을 선택하거나 이 도형을 선택했을 때 전부 다 이 슬라이드는 도둠의 18포인트로 설정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또 슬라이드 4번이 완성이 되고요. 슬라이드 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요. 일단은 새로운 슬라이드가 오면 우리는 제목부터 씁니다. 스마트팜, 분양, 시장, 규모 그 다음에 이 차트를 누르시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요, 묶은 세로 막대형이니까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갖고 오시되 그 다음에 엑셀이 뜨면 항목과 계열로 나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항목이 1, 2, 3, 4로 돼 있고 요 차트 모양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는 항목에 쓰고 계열이 차트 모양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대로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저 차트가 바뀝니다. 그래서 2016년 엔터 2017년, 18년, 19년, 2020년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밑으로 내리면 쫙 들어가고요. 계열 1은요. 세계시장 가로 열고 억 달러 세계시장 가로 열고 억 달러 탭 국내 시장 가로 열고 억 원 다른 거 없죠? 그리고 이 파란색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31.4 엔터 35.2 엔터 39.3 40.0 49.2 그 다음에 국내 시장도 41699 44 엔터를 쳐야죠. 44493 47474 47474 그 다음에 50655 50655 54048 얘는요 심표 숫자 심표 천 단위 구분 심표를 집어넣어야 되고 이 세계시장은요 소수자리가 첫째 자리까지 나와 있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쵸? 요렇게 하시고 얘를 닫으면 요렇게 뿅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문제대로만 푸시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하시오. 이 차트는 도둠의 16포인트 외곽선을 집어넣으세요. 홈에 도둠 16포인트 이거를 꼭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외곽선, 도형 윤곽선, 외곽선, 테두리 다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도형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외곽선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 차트 제목, 차트를 선택을 하시고 숨겨진 메뉴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이 레이블에서 거의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차트 제목, 차트 위, 그 다음에 여기에 쓰시면 되겠죠? 국내외, 시장 규모, 비교, 그 다음에 차트를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궁서에 24포인트 굵게, 궁서 24 굵게는 되어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태우기 흰색, 테두리, 태우기 흰색,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 검정색, 그 다음에 뭐요? 그림자 오프셋, 도형 효과, 그림자를 오프셋 왼쪽, 오프셋 왼쪽, 오프셋 왼쪽. 이렇게 문제대로만 풀어주시면 되고, 그쵸? 차트를 선택을 해서 차트의 외부는 노란색이고, 그쵸? 그림 영역은요, 어떻게 해요? 흰색이죠? 이걸 우리가 항상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차트에 주는 꿈선은 없어요. 그쵸? 데이터 서식, 국내 시장 억원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 그러면 억원이 빨간색이니까 얘를 선택을 해서 자
전체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하시거나 디자인의 차트 종류 변경 얘를 누르시면 표식이 있는 ITQ 엑셀은 이거죠. ITQ 파워포인트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이야. 엑셀이랑 똑같습니다. 얘를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 보조축으로 바꿔주시면 우리가 보는 부분대로 이렇게 뿅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요. 자, 여기에 지금 세로축, 보조 세로축을 보니까 얘는 빼기 10, 20, 30, 40, 50, 60으로 돼요. 소수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 세로축으로 가되 얘의 표시 형식을요. 통화로 바꾸시고 얘의 기호를 없음으로 해주시면 돼요. 없음으로 하니까 이게 0이 안 바뀌네요. 얘를 회계로 바꾸시고요. 기호를 없음으로 하시면 요 빼기가 뿅 나타나요. 그리고 소수 자릿수는 0으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통화를 하면 이게 0이 나오니까 회계로 하시고 기호를 없애시면 되시고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하면 돼요? 0, 15, 30, 45, 60이잖아요. 그죠? 얘는 10,000, 20,000, 30,000, 40,000 이렇게 돼 있으니까 더블 클릭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표시 형식에 회계로 하고 없음으로 바꾸시되 얘는 축 옵션이 최대값은 60,000이고 그 다음에 주 단위가 만이 아니라 15,000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빼기 15,000, 30, 40, 60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요거 아시겠죠? 축하는 부분이요. 여기에 있는 빼기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회계로 해서 원 단위만 표시 안 함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값 표시하라고 했어요. 값 표시. 그래서 저기 국내 시장 억원 계열만 2020년에 국내 시장 억원 계열만 그러면 얘잖아요. 그쵸? 얘를 선택하시되 한 번 더 클릭을 하시고 여기 레이아웃에 데이터 레이블 끝에 위쪽 이렇게 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표시 여기서 다 하죠? 범례는 없음 데이터 표에서 범례 표지와 함께 데이터 표 표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1번 동그라미 도형 편집 그래서 우리는 저 모서리가 둥근 말풍선을 갖고 와서요. 그죠? 어디에요? 요렇게 그려주시되 노란색이 요렇게 좀 당겨져 있죠? 그리고 얘는 채우기가 파랑, 투명도 50%, 외곽선 없음, 도둠의 18포인트. 그럼 우리는 여기에 글씨를 쓰겠습니다. 지능형 농작업기. 그 다음에 얘의 글씨체가 일단은 도둠의 18포인트, 검정색,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리고 얘의 색깔은요, 파란색이래요.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윤곽선은 없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개체 서식에서 여기 투명도가 50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 도형이 50%만큼 비춰서 이게 보이겠죠? 그쵸? 요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차트도 완성이 되는 거고요. 자, 도형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새로운 슬라이드에 오면 스마트 판매 적용이라고 하시고 1번과 2번과 6번은 얘를 지우고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 했죠. 자, 일단은요 왼쪽 도형과 오른쪽 도형을 그려야 되는데 일단은 한번 쓱 보세요. 왼쪽 도형과 오른쪽 도형은 같은 도형이에요. 그렇죠? 삽입에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일단은 최대한 크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도형들을 넣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당겨서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요 그대로 복사를 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얘를 가오 대칭으로 해놓으시고 얘만 도형 윤곽선에 대시를 그렇죠? 도형 윤곽선에 대시를 굵은 것도 아니고 얘는 그냥 대시를 두께를 조금 굵게 하시면 되겠죠? 두께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의 그 크기만큼 좀 굵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왼쪽 도형에 스마트 아트 두 개가 쓰여졌네요. 지능화, 자동화, 연결화. 그 다음에 뭐 조비, 유동, 생산, 스마트 농업 요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삽입해서 스마트 아트를 먼저 갖고 오시는 거예요. 기본 블록 목록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능화, 그 다음에 자동화, 연결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지우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도형은 굴림의 18포인트, 홈에 굴림의 18포인트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글씨가 까만색이니까 검정색으로 하신 다음에 얘를요 최대한 Shift를 눌러서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 글씨가 딱 이 도형 안에 들어가게끔 그리고 도형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 그려주시고요. 여기에 뿅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3차원, 디자인에 3차원 경사를 주시는 거예요. 3차원 경사. 그래야지 모양이 들어가죠, 그쵸? 그 다음에요, 우리는 여기서 옆에 계량화 축산이라고 써있는 여기 있는 말풍선을 이렇게 하나 그리시고 얘는 좌우 대칭으로 하나 들어갔네요. 그죠? 좌우 대칭으로 하나 들어가고 얘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해요? 상하 대칭으로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뿅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위에는 계량화가 들어가고 계량화 그다음 밑에는 축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글씨가 뒤집혔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글상자를 하나 갖고 오셔서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축산이라고 쓰시고요. 축산이라고 쓰시고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원의 가수 삽입의 쟤는요 오각형 같은데요. 그렇죠? 오각형. 자, 요렇게 하나 그리시고 하나 복사해서 좌우 대칭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줄이시고 원예 가수 그 다음에 밑에는 사다리꼴 같아요. 그렇죠? 사다리꼴 농촌 그 다음에 이제 저거 홍글뱅이 저거 갖고 오면 돼요. 스마트 아트에 자 스마트 아트에서 저거 깔때기 모양은 많이 봤는데 그쵸? 깔때기형을 갖고 와서 여기에 쓰시는 겁니다. 어떤 거요? 소비 그 다음에 여기는 유통 여기는 생산 그 다음에 밑에 스마트 농업 이라고 쓰시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선택하시고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먼저 글씨체를 바꾸세요. 굴림의 18포인트 굴림의 18포인트 이렇게 바꾸시고요. 크기를 18포인트 바꾸시고 그 다음에 얘를 최대한 Shift를 눌러서 줄여주세요.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더 이렇게 그러면 글씨가 소비, 생산, 스마트 농업 이런 식으로 새로 쓰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다르게 변형하는 부분은 잘 없어요. 그냥 거기에 만들어진 부분을 기준으로 그냥 좀 줄이면 이 글씨들이 맞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디자인에 3차원 만화를 적용하셔야죠. 3차원 만화를 적용해 주시면 왼쪽 도형이 완성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자 얘네 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뭘로? 굴림의 18포인트 검정으로 일단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컨트롤 G 눌러서 그룹을 한 다음에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들어지는 거 그룹 껴서 없어지는 거 봐야죠. 컨트롤 Z 한 다음에 우리는 애니메이션 효과 흔들기를 주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효과 흔들기가 어딨어?
애니메이션 효과, 그룹하우, 애니메이션 효과, 흔들기. 오, 새로운 거네요. 자, 2020년에 새로 흔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나타내기에 흔들기가 있나요? 나타내기에, 흔들기는 없어요. 나타내기에 흔들기는 없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애니메이션 효과에 강조의 흔들기라고 있죠? 그래서 흔들기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도형도 빨리 해볼까요? 자, 먼저 밑에 접힌 도형이 먼저겠죠, 그쵸? 1층 우리 한글에서 배운 것처럼 밑에서부터 먼저 깝시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적용 장문. 이거는 아까 우리 2번 목차할 때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너무 큰가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다우 대칭으로 이렇게 좀 줄어듭니다. 적용 장문. 그 다음에요, 밑에는, 한쪽 모서리가 둥글고 한쪽 모서리가 각진. 한쪽 모서리가 둥글고, 한쪽 모서리가 둥글고, 한쪽 모서리가 각진. 얘를 이렇게 거주시고, 글씨를 써야겠죠? 원예, 가로 열고, 시설, 컴마, 가수. 저 도용이요.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각형이 있나요? 칠각형? 오, 칠각형. 칠각형이 있네. 맞죠? 칠각형. 저거 센 거예요. 그리고 노지 엔터. 가로 열고, 논밭. 자, 좋아요. 이거 찾았어. 칠각형 찾았어. 칠각형. 그 다음에 육각형이 밑으로 숑 그려졌죠? 그 다음에 글씨가 축산, 대가로, 대중소, 밭축. 그 다음에 밑에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양옆으로 되어 있네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고, 얘가 하나 복사가 돼서 좌우 대칭으로 그려져 있죠? 좌우 대칭. 조금 더 굵다 싶으면 조금 더 늘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 농업, 생산, 오른쪽에 농산물, 유통. 그 다음에 얘는요, 팔각형이 위로 올라가 있고, 삽입의 도형에 팔각형이 위쪽으로 적용 범위라고 들어가 있고요. 그쵸? 적용 범위라고 되어 있고, 어떻게 됐어요? 여기 화살표가 위쪽으로 옮겨져 있잖아요. 도형에. 그래서 각진 화살표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적용 범위 위쪽에 달아줘 라고 하되, 얘는요 검정색에 가서 잠겨있는 화살표예요. 그쵸? 잠겨있는 화살표. 그 다음에 두께가 조금 굵습니다. 이렇게 하나 하시고 얘를 복사하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마찬가지로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맞춤형 소비요. 사각형이 있고 저기 삐침이 있으면 우리는 도형에서 블록 화살표에서 찾기로 했잖아요. 사각형에 있는 얘는 오른쪽으로 삐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삐침을 이렇게 갖고 오시는 거예요. 갖고 오시되 쟤만 얘만 홀쭉해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홀쭉해지면 되고, 여기에 맞춤형 엔터 소비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얘는요 위쪽, 옆쪽 그러면 이 도형에서 어디 있을까요?
요건가요? 요겁니다. 요 화살표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부분은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톤, 삶의 질. 그래서 이렇게 하시되 얘네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요.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은 굴림의 18포인트. 굴림의 18포인트 검정색으로 다 적용이 되시고 컨트롤 G에서 그룹을 한 다음에요. 이렇게 했을 때 다 없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실선 무늬 세로 애니메이션을 실선 무늬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6번 도형 슬라이드도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1번부터 6번까지 슬라이드를 풀어봤는데요. 이번 1월 달에 A형 문제에서 이 전편집은 조금 어렵네요. 전편집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6번은 별다르게 다른 게 없는. 그리고 여기 이거 칠각형. 이 선들을요. 한번 세보세요. 얘는 칠각형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선택했을 때 문제에 주어진 대로 도둠의 16포인트 외곽선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했을 때 이 도형의 슬라이드대로 들어가 있니? 이 부분, 그리고 줄간격이 맞춰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셨으면 다 맞게 푸셨을 것 같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저장을 해 놓으셔야겠죠. 바탕화면에 원래는 문서 폴더에 ITQ 안에 여러분들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하시는 건데 저는요 항상 여기 저장하죠, 그렇죠? ITQ 파워포인트에 2020-0121 빼기 이민함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전송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셨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